예, 데려나갔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밤새 곡하고 나서 누구 추상이야 이렇게 물어본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사무총장 소개돼서 낯설은데, 하여튼 우리 늘 우리 새정치민주연합과 우리 국가와 민주를 위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합니다. 사실 사무총장 맡기 전에 이렇게 바쁜 줄 몰랐는데 굉장히 바쁘네요. 제가 최고에는 한 1년 3개월하고 비서실장이랑 9개월 정도 했는데 그때보다 한 1.5배 정도 바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총장 일을 보면서도 야, 이거 지역구가 이거 만만치 않은 지역구인데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께 든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28 전당대회 이제 한 달이 됐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지역구에 가보고 지역에 가보면요, 우리 당원 동지들 또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눈빛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해볼 수 있다. 야, 우리 내년 총선과 더불어서 2017년도 정권 교체의 길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많은 동지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전당대회 커다랗게 당이 분열되고 갈등이 소용돌이로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단합하고 단결되는 기분이 점점 무리거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나름대로 우리 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좀 상승세를 갖고 이 선거가 근접하고는 추세로 가고 있다. 그럼으로써 많은 국민들도 새정치민주연합 더 잘한다면 총선 승리와 더불어서 2017년 수권정당에 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기대와 변화가 일하는 게 이 전당대회 한 달 정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변화를 말씀하시고 공정을 말씀하시고 했는데, 저희는 그 변화 자체가요, 아주 커다란 제도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작은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직자라도 같은 사람이라도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자세를 갖고 일하느냐 굉장히 저는 차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당직자는 시점을 기준해서 9시 출근하는 것부터 야, 그렇게 출근하면 안 돼. 우리가 당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식의 복무 자세는 안 된다 라고 하면 같은 사람이지만 일하는 자세라든가 성과가 훨씬 더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당원 동지들, 특히 당직자 여러분께서 저부터 작은 변화부터 우리가 실천하자 이런 말씀을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그렇거든요. 지난번에 시국장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지방에 가보면 예를 들어서 단설 유치원이라고 있어요. 국공립유치원이죠. 이 유치원이 설립할 때 같은 규모 거의 같은 규모 유치원 설립할 때 민간이 설치할 때 많을 때는 비용이 한 3배 정도 든답니다. 3배 정도. 여러 가지 상황에서 3배 가까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세금을 쓰는데 자기 돈처럼 안 쓰는 것도 많고 관국공사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게 곁들여서 민간인이 설립하면 한 60억, 70억 드는 게 우리가 이 정부하고 국민들이 세울 때는 100억 이상 들어가는 얘기 만만히 되는 거죠. 저는 우리가 당직자분들이 이런 조그마한 변화부터 우리가 바꾸고 이런 변화의 시발점을 당직자 여러분이 몸소 실천해 주십사,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일 먼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직자 운영부터 원칙과 정도에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당비에 다 있는 거란 말이죠. 당비에 있는 걸 원칙과 정도에 따라서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지켰을 때 우리 사회한테 우리 국민들, 국가 전체가 그런 변화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직자부터 원칙과 정도에 충실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아주 당규에 의거해서 이 당무를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당직자 여러분도 잘 아시고 소위 말해서 경무부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전략기 있고 경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그 부서는 늘 일요일에 근무를 해야 되죠. 월수금의 최고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일요일 날도 한 11시까지 12시까지 근무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늘 또 월수금 전날은 휴일이건 아니면 어떤 경우도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결과로 해서 한 명이 보강되긴 했지만 간사가 4분에다가 부국장이 한 분, 국장 한 분 체제로 운영된단 말이죠. 전부 다 그냥 기피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기피 부조에서 그래 우리가 당을 위해서 헌신해라 라고만 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기획부
아니면 당대표 어디에서 메시지팀이라든가 누가 봐도 경무부서라고 판단되는 곳에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그게 오히려 공평하고 형평에 맞다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 우리 당대표님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무부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 다음 주라든가 언제 정도 우리 당직자분들한테도 고지를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또 지금 인사 문제 갖고 아마 또 설왕설래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당대표가 바뀌시고 여러 가지 출범하면서 인사 문제가 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당직자분들. 근데 아마 원내대표 선출하면서 그 교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5월 15일 정도이기 때문에 천상 이 인사 문제는, 당직자 인사 문제는 5월 말 6월 초 정기사 때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인사평가 시스템도 이번에 반드시 그걸 실행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평가 시스템을 이번 계제에 마련하겠다,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런 근본적인 평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기존에 마련된 평가 시스템에 의해서라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많은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어떤 불합리하다, 너무나 그 불평등한 대우다, 이런 그 인식을 갖지 않도록 나름대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그 인사를 할 것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석이지만 세석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거죠. 박근혜 정부 3년차 우리 민심이 수준이 어디에 와 있는지, 민심평가 어딘지도 우리가 평가하는 계기가 되고, 또 문재인 대표가 들어선 이래 새정치민주화합이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또 내년 총선에 하나의 그 시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재보궐선거인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이 있죠. 여러 가지 난관이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제일 먼저는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거예요. 야권 연대를 누구도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새누리당은 한 명이고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라든지 뭐 정의당이라든지 또 이번 재보궐선거 지역에서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무소속 출마라든지 또 국민 모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야권이 분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만치 않은 상황이죠. 또 저도 한 10몇 년 동안 재보궐선거도 치러보고 함께 해봤지만 우리가 재보궐선거에서 아무리 투표율이 높아도 예전에 분당선거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 빼고는 대개 30% 정도 내잖아요. 30% 정도 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조직력이 동원되고 조직이 극대화되어야 되는데 그건 역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아무리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패배하고 나면 누가 니네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너를 이해해준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결과를 평가를 할 거예요. 20% 투표율 이건 뭐 어떤 경우라도 결과를 평가하는데, 그럴 만큼 우리가 지도부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4.29 재보궐선거 우리 당직자분들이 정말 몸을 던지다시피 해야 된다, 그런 그 주문을 요구하겠습니다. 정말 4.29 재보궐선거 우리가 외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중요한 선거다. 우리 당의 그 명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순항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선거가 4월 29일 재보궐선거다 라는 인식을 갖고 담당 부서이건 부서를 떠나서 하여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재보궐선거에 임하자, 그런 그 각오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총선이 1년 남았죠. 대선은 뭐 2017년인데 총선도 우리가 총선 기획단을 뭐 구성하고 그런 식으로 준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총선을 늘 염두에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총선 준비를 내실 있게, 또 외부적으로는 아니될지 모르지만 내부 튼튼하게 준비할 때 내년 총선을 기약할 수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안전 준비 같은 경우도 우리 당직자분들께서 늘 염두에 두고 한번 같이 준비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직자 여러분, 늘 우리 당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또 열정적으로 여러분께 진심으로 이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당직자분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드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열정과 소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과 같이 일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데 제가 여러분과 같이 우리 당을
같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사무총장님, 당대표님 모시고 열심히 해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또 공평무사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내년 총선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힘을 모아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로 우리 당을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당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야말로 자체적으로 또 많은 힘들을 또 능력을 기르시는 꾸준한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주말에 영화는 루키가 되는 법인가요?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하고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자기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매번 리스트업을 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것보다도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공부하고 또 후배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 같이 노력하고 저도 더 배우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같이 노력해서 우리 당이 좋은 성적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당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신임 총무국장으로 임명받은 조병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매월 실시하는 당직자 조회인데요. 앞으로 여기 계신 또는 뭐 업무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당직자 여러분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폰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열어놓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꼭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